제목은 바이너리는요, 태생의 갈등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의 기술 테크닉과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 애터미가 회사가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기술을 다 무료로 공짜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들고 이제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행동을 해야 되죠. 필드에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동을 하다 보면요. 너무 이론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이제 토대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토요일 날 또 최낙균 단장님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본사가 주관하는 또 세미나가 있죠. 부업자 세미나가 있고 석세스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가 있잖아요. 원데이 세미나. 다 초대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은 뉴질랜드, 그리고 화요일은 인도네시아를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이 되는 대로 딱 안내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우리 애터미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는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나는 꼭 이 시간만 들어와야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을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여러분들의 맞는 그리고 그 파트너들도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시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 시간대가 안 돼. 그리고 나는 됐는데 내 파트너는 만약에 뉴질랜드는 이제 한국 시간이 4시면 뉴질랜드는 8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되겠어. 그러면 한국 분들도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는 10시부터 11시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8시부터 9시인데요. 나는 내 파트너들은 이 시간대가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또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12시죠. 그럼 나는 또 이 시간에 또 안내해야 되겠다. 그럼 또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최낙균 단장님이 7시부터 하죠. 그럼 또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게끔 무조건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서 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듣는 사업자들이 많아야 내 사업 속도는 폭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는 경험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이제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요. 저는 애터미가 하기 싫어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30년 일하고 60년 이제 30세 우리 환갑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60년을 더 살아야 돼. 100세 인생이면. 그러면 내가 벌어둔 돈이 너무 적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인 사업인지를 점검을 했을 때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잡, 쓰리잡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많이 할까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30대, 20대부터 80대, 70대까지 주식 다 하고 계시잖아요. 비트코인. 근데 요즘 시장이 어떻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시장이 어려운데 그 시대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주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애터미도 다 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쌈짓돈이 5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5억인데 예전에는 5억이 조금 간당간당했으면 제 자산이 이제 순자산이 이제 5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명히 주식,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애터미는 배가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절대로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분들 있어요. 주식에서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으니까, 야, 주식에서 돈만 있으면 되지. 제 가까운 저희 신랑이요, 주식에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반이 작살 났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공부하고, 행동하고, 거기다가 운까지 맞아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해요. 운이 70%, 기술이 30%라고 하는데 저는 주식도 운이 좋아서
확률로 게임을 봤을 때 열심히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골고루 하다 보니까 몰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요. 모든 걸 단시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 빨리 하고 싶으니까 막 투자를 여러 개 골고루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종목에 몰빵, 저 종목에 몰빵. 그리고 애터미도 어때요?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막 빨리 막 사업자를 만들고 싶으니까 사업 설명부터 막 들이대고 애터미 보상 플랜 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제 목소리가 작나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고요. 애터미도 지금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돈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에도 돈 벌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반보 앞서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리스크 없고 주식도 돈의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일단 종잣돈이 일단은 차근차근 하면 괜찮은데 보통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 리스크가 내가 멘탈을 잡을 수 없는 멘탈이 되다 보니까 돈을 잃는 거예요. 조금만 내리면 또 손절하고. 근데 애터미도 계속 처음에는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된다는 그림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되는데 핸드폰을 맨날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매출이 안 떴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 옛날에는요, 우리가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되는 길이 그냥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다 통틀어서 한 3년에서 5년 걸렸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품 가짓수 늘어났죠. 22개국 오픈됐죠. 그리고 보여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3개월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아유, 말만 그랬겠지. 근데 저희 산하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한 게 불과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토가 되는 파트너들이 나온 걸 보고, 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 여러분? 적합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에도요.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뭐냐면 굿드 그레이트 책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인데요. 짐 콜린스가 이제 지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요. 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가 쭉 안 되다가도 갑자기 적합한 사람이 양쪽에 하나하나가 나오면요. 그냥 오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애플 기업도요. 한 번에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게 아니고요. 한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몇십 년 동안 쭉 안 되다가요. 어느 순간 쭉 껑충 해가지고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된 것처럼 뭔가가요.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볼까요? 마스크 회사가 완전 대박이 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 전부터 그냥 꾸준히 마스크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운이 맞게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마스크가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 이제 다 너도 나도 마스크를 막 만들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거절받고 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멤버십을 달아야지 나중에 한 3년 뒤, 5년 뒤 다 성공자가 나와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그냥 꾸준히 그냥 시작했던 남들이 안 했을 때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남들 다 돈 번다 그러니까 21년 후반에 들어왔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작살 났잖아요. 그래서 22년도 어때요? 주식 너무 어려워요. 지금 주식으로 돈 번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신랑도 저희 아버지도 주식 20년 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처음 본대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냥 남들보다 반보 빨랐기 때문에 그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남들이 그쪽 지역에 안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남들 그냥 저평가.
그러니까 대출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금액 떨어질 거 생각하고 저희는 그쪽에다 투자를 했는데 월세가 지금 따박따박 9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러면 요즘 기준의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부자일까? 한번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냥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 그냥 그렇게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기존 자산 있을 때 부자로 중산층으로 이상으로 들어가는가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인정하는 요즘의 시대 한국 기준으로는요 30억이에요 자산이. 30억 자산 정도 있어야 내가 좀 놀고 먹고 여행하고 좀 여유롭게 쓰면서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런 금액 기준이 이제는 30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엔 어땠어요? 10억이면 최고다 그랬죠. 근데 10억은 어때요? 요즘 집값도 서울 집값이 10억이다 보니까 이제는 10억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만 돈을 막 열심히 모은다고 이제는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통장에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은 아마 내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역대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역대로 돈을 제일 많이 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돈을 모았어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무형자산 그리고 자산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하고 이제는 100세 인생이 되려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당당히 저는 애터미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애터미에서도 조짐이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너무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좀 돈도 있어. 벌어봤어. 그리고 내공도 있어. 그리고 열정도 있어.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빨리 알아들어. 그러니까 애터미 아주 40대 분들이 너무 적합한 거예요. 40, 50대 분들이. 왜? 무슨 이거 눌러보세요. 뭐 해보세요. 가입해보세요. 이러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사람들 소개할 때 그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빨리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은 젊지만 다른 또 나는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애터미를 별로 이렇게 이거다라고 열심히 하진 않은데 정말 40, 50대 분들은 내 노후에 정말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자식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애터미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정말 나의 희망적 부업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전업이 될 수 있겠다. 막 그러면서 이 나이대가 딱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절을 받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애터미가 지금 완전 폭발이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맨날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먼 산이죠.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보이면서 내 파트너들도 오토가 되는 게 보이면요. 이제 그때는 임페리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4월 하반기부터는 세세마가 들어오죠. 세미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셈이 판매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200만 원까지의 한 달에 200만 원이 되는 게 200, 200이면 한 달에 200에서 400 되는 게 우리가 그 문턱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 포인트대 150만 포인트로 확 낮춰줬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세세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진짜 국내 매출이 확 껑충되면서 그리고 4, 5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앱솔루트 TV 광고까지 하면서 이게 한층 더 한국 국내 시장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이너리 구조에 이제 태생의 갈등 구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이 두 줄 바이너리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해를 시키면서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나중에 막 우리가 성장기를 딱 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장기 흐름에 막 신나야 되는데 그 무게를 감당 못하고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애터미 회사는 좋은데 그 조직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 조직이 들어올 걸 미리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되죠?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애터미에서도 나 성공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 노하우들을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맥은 비슷하지만요. 그래도 애터미의 룰이 있거든요.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대로 해야 성공하지, 여러분들의 그냥 자영업 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애터미에 접목시키는 거는 잠깐으로는 좋지만 아주 장기전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쓰러졌다. 우리는요,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졌어도 그 시스템이 굴러가냐를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아파서 누워있었네? 누워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갈까? 안 굴러갈 것 같아. 내가 없을 또 안 굴러갈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아, 내가 쓰러지면 잘 안 굴러가겠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 내가 한 달, 두 달 정도 아파도, 아, 굴러가겠다. 라는 이제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알고 같은 마음, 한 방에 한 방 한 뜻으로 가는 조직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제가 아파 누워 있어도 아, 잘 굴러가겠다. 아, 어느 정도 좀 굴러가면서 버텨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을 토대로 해서 빨리 리더를 빨리 양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시스템 소득을 완벽하게 글로벌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회사가 이런 걱정을 한대요. 우리가 3대 상속세 없이 상속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회사도 상속이 되는데 애터미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회사도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자식들이 만약에 열심히 안 하고 돈만 따박따박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또 회사도 굴러가겠지만 나중에는 또 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도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대기업이고 정말 선진국이고 애터미가 진짜 튼튼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상속을 자식들이 받아서 상속을 받았을 때 그 회사를 다음을 걱정한다는 거는 정말 회사가 이제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상속이 되겠지. 아이 몰라 나부터 이랬지만 진짜 이제는 한두 분씩 상속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요. 한 분은 언니가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이제 뭔가 누구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여동생한테 상속을 해서 그 여동생이 지금 그 코드를 물려받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그때 우면산인가 거기 쓰러져서 거기서 자연재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두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식들 간에도 엄마 아빠가 성공하니까 처음에는 막 아, 너 나가줘 이랬다가 지금은 엄마 내 거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했잖아 그러면서 자식들까지도 애터미 코드 때문에 벌써 상속으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도요 저희 아빠가 옛날에 이제 저는 애터미를 비전을 아니까 그걸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저기를 받았어요. 공증을 받았어요, 저도. 왜? 저는 알고 우리 언니는 모르는데, 아, 진짜 나중에 우리 언니가, 야, 나도 엄마 아빠 도와줬잖아. 그러면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언니랑 공등하게는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는 아 월급을 줘야겠다. 우리 언니는 어차피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세무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요번에요 다 세무적 뭐 사무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센터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저희 언니가 해줬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날 때 어때요? 배가 안 아프잖아요. 나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언니도 제가 못하는 걸 해줬으니까 아 언니한테는 한 2, 300 월급 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상속될 때도 다 후원할 거 빼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나눴을 때 아 우리 언니한테 월급 주면 되겠다. 우리 언니 이거 전화기 떼면 되겠네. 저희는요 벌써 제가 엄마한테도 뭐라 그랬냐면 엄마 고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엄마가 맨날 전화기 떼고 주문 받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언니 이제 한 2, 300 주면 언니한테 시켜라. 그때 아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반드시 나오게 됐는데요. 애터미에도 그때 나중에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요,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한테 애터미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럼 뭘 해요? 사무일 시키면 되잖아요. 전화기 띄고, 주문 받고, 서류 정리하고, 세무일 하고, 요런 거는 또 우리 언니가 국민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미래로 머리로 그리면서 지금은 현실 직시를 해야죠. 힘들어도 현실에는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리고 내가 먼저 밑바닥부터 모든 걸 다 해봐야지만 내가 사람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돈으로도 해봤어요. 애터미에서 저희 신랑은 자본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저는 돈이 없고 몸으로 뛰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니까 지금의 신랑을 갖다가 꾸준히 후속 관리를 해서 제가 신랑이 이제 이 비전을 알아보고 저한테 차키와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은 저한테 뭐라 했을까요? 네가 뛰어!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는요. 자본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막 했어요. 열심히 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정확히 모르고 그 후원을 해준 사람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착각? 멤버십을 되게 잘 다는 거예요. 멤버십을 잘 다니까 우리가 겉핥기로 봤을 땐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잘하고 있다. 대박 났다. 대박 났다. 근데요, 여러분. 그 조직이 싸르르 다 없어졌어요. 그 멤버십들, 그 소비자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후속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었냐면 야 가입해봐 6만 원 들어와. 야 가입해봐 6만 원 들어와. 야 가입해봐 6만 원 들어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입하면 6만 원 들어온다고? 라는 잘못된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막 커지는 게 아니고요. 6만 원 넣어줄 때만 와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진짜 이제 자가 소비를 만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주문하게끔 하려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상대방은 시스템을 타지 않았어요. 한두 번 타고요. 다 알아들었대. 다 알아들었다 하고 막 원래 영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스킬이 있다 보니까 말을 잘하다 보니까 막 멤버십은 잘 달았는데 그게 잘 단 거냐고요, 여러분. 6만 원 들어온다면 누가 못 달아요. 근데 우리가 6만 원이 그냥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호 총단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폰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다 잘해주면요. 자식들이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예인을 봐도요. 태진아 선생님은 잘 됐죠. 근데 그 자식은 어때요? 태진아 선생님처럼 유명하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부모가 너무 잘나면 그 자식이 빚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확 와닿는 게 우리 엄마가 만약 지금까지도 잘 나갔었더라면 내가 애터미를 과연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거를 이렇게 악착같이 하려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사랑도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엄마가 제가 뭐 배우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할 때는 정말 다 해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다 해줬었는데 쫄딱 망했을 때는 못 해주는 상황이 생겼었던 것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해주는 것보다 해줬다가 못 해주는 환경, 그 어려움을 다 겪다 보니까요. 그 해줬을 때가 좋았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다시 성공하려고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 처음에 그래서 저는 안 되더라도 뭔가를 해주려는 그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식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젖소 철학이 아닌 애기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이라도 보여주면 돈이 없어도요. 애터미에서는요. 그 신뢰성을 갖고 살아남더라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터미의 초창기 멤버들이 다 어땠어요? 찌질하게 못났댔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 끈끈한 정. 어떤 사람은 밥을 해오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해오고 정말 하나씩 하면서 그 환경에 맞게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반찬 싸워하면서 거기서 밥 시켜 먹고 시켜 먹지 않고 거기서 해 먹으면서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가면서 컸잖아요. 저도 저희가 영통센터를 처음 운영을 했을 때 정말 밥을 다 일일이 사주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저희가 직접 다
엄마가 밥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파트너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반찬을 갖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걸 다 한다 했을 때는 양이 많다 보니까 부담되지만, 파트너 하나씩, 반찬 하나씩 갖고 오니까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유지가 되면서 30명씩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가 아니고요. 안 돼도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작지만 그렇게 작은 밥 하나라도, 우리 사 먹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반찬으로 해 먹읍시다. 요런 것부터 습관을 들이면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파트너도 생기고 돈이 생기고 나도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끈끈한 의리 때문에요. 직급도 아주 탄탄해지고 유지가 아주 탄탄하게 베팅하지 않아도 탄탄한 직급이 유지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덕우 총단장님의 그 노하우를 꾸준히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저도 튼튼한 연금성 소득을 만들었고, 그 토대로 저는 애터미에 젊은 사람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를 왜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저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노래밖에 할 줄 모르는 반팽이가요. 애터미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적 성장과 성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왜? 저는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신혼 때는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셨던 분들도 저한테 그래도 첫 번째 남자가 좋으니까 잘해라 이런 얘기. 그리고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절대 뭔가를 하려 할 때 하지 마세요. 그럼 뭔가 충고 조언을 듣게 되다 보니까 제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식에서도 잘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현장인 애텀에서 다양한 직업을 만나다 보니까요. 땅 부자, 주식 부자, 어떤 한정 KPS 부자. 제가요, 정말 여러분, 주식도 잘하고 싶다 이러면요. 저는 왜 주식도 하는 계기가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해내려는 게 있어요. 왜? 주식에서 내가 돈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사면서 애터미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하기 싫어도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들어오려면 그 젊은 사람과 이야기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그냥 하면서 뭔가 해내야지만 그 사람과 소통해서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애터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 송양빈 총장님이 맨날 한정 KPS에 다니셔가지고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애터미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정 KPS 우리 최고의 직업이다. 그냥 운연중에 저는 그거를 들어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 이 핵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식에 접목해갖고 원전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남들 두산중공업 샀을 때 저는 한정 KPS를 산 거예요. 왜? 송양빈 총장님 덕에 그걸 들었으니까 실생활에. 그래서 저는 그걸로 또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애터미 콜마 B&H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덕호 총단장님이 네트워크 30년을 하다 보니까 코스맥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코스맥스를 알게 돼서 코스맥스를 샀더니 또 그게 또 돈을 벌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식도 벌고 부동산도 벌게 되고 애터미를 통해서요. 정말 영종도가 좋대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소개해갖고 우연찮게 갔는데 저는 거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산이 또 늘어나면서 저평가인 종목을 알게 됐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이 애터미에서 알게 됐다 이거예요. 모든 전문 직업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소통 이야기를 통해서 주식도 돈 벌게 되고 부동산도 돈 벌게 되고 유튜브도 우연히 사진작가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요 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애터미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연히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보석이라니까요.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보석을 알게 됐고, 이 블루오션이라는 맥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야, 진짜 이 애터미가 이제 마지막, 나의 진짜 제일 안전하고,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좀 위험해요. 리스크가 크고. 그렇지만 이 애터미는요. 처음에는요. 너무 지루해요. 지루한 게임이지만요. 그걸 버텨내면요. 아주 최고 리스크가 없고 안전하고 튼튼한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발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진짜 40대 들어오면 30대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70대, 60대, 70대 분들이 그제서야 그 젊은 사람들 밑에서 하려면요. 늦어요. 왜? 그 사람들의 그 행동력과 이 배포와 이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회장님 뭐라 그랬어요? 신세대 여러분! 앞으로 신세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미나를 토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툭툭 내던지는 거예요. 너 한번 애터미 알아봐라. 애터미가 쿠팡이랑 똑같은데 더 좋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자꾸 거절받다 보면 덜 받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인재들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요. 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 회장님도 이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것만 우리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면 이제 애텀에서는 최고 임페리얼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있죠. 근데 자, 스폰서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같이. 그리고 나도 우측에다가 내려요. 근데 스폰서랑 나랑 내리니까 여기는 속도가 빠른데 내 우측엔 어때요? 속도가 빠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갑자기 생기냐면 아니 왜 스폰서는 왜 내 좌측에만 다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내 우측에 좀 달아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 왜 그럴 수가 없냐면요. 일단 스폰서도 좌우가 있어요. 그쵸? 좌우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스폰서도 좌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스폰서가 이쪽, 내 쪽이 소실적이면 같이 만나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보통은, 자, 이걸 보세요. 내가 있는데요. 이 좌측에 이렇게 스폰서가 막 같이 내려줘서 많았어. 근데 나는 여기 5명밖에 못 달았어. 5명밖에 못 달았는데,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폰서님, 내 우측에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관심이 생기고 지금 시스템도 타겠다는데 좀 만나주세요. 그럼 스폰서가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나줘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스폰서를 같이 만나고 비전 설명을 들었더니 뚜껑이 확 날아간 거예요. 내가 찾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이 막 좌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와 이 A라는 사람과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여기가 갑자기 이제 쭉쭉쭉쭉쭉 커지는 거야. 그러면 나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막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우와, 내가 수당이 자주 받네?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한테 어떻게 해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갑자기 또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여기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님, 아니 왜 왼쪽은 왜 신경을 안 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게 또 갑자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스폰서 우측 잡아주라 해서 열심히 또 잡아줬더니 왜 좌측은 본인은 잡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또 스폰서를 왜 이거 안 잡냐 그러냐고요. 이거 누구 줄이에요? 나의 좌측이에요. 자, 스폰서가 봤을 때는 나의 좌우가 스폰서한테 모든 게 좌측이고요. 나로 봤을 때는 좌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래서 금물인 게 뭐냐면요. 한 줄 하시면 안 돼요. 한 줄 하면요. 100%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스폰서 원망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스폰서도 믿지 마세요. 스폰서가 한 줄 하라 그랬다고 네네네네 믿지 마세요. 그 반드시 후회할 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좌측이 대실적이었어요.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 우측에 센터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모란에 센터가 딱 생기더니 갑자기 이제 여주에도 센터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근데 거기에 또 여주의 이 센터장님은요. 애터미에 완전 적합한 자여갖고요. 너무 재밌다고 오픈 전부터도 매출이 막 일어난다고 그 위치도 좋았는데 그 서비스업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막 그냥 매출이 그냥 오토가 돼버리신 거예요. 오픈과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좌우가 갑자기 확 매출 포인트 차이가요.
처음에는 한 20만, 30만 포인트 차이가 났던 게 100만 포인트가 났던 게요. 이번엔 170만 포인트가 난 거 보니까 이제 한 200만 포인트 정도 이제 더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 300만 포인트 정도 차이가 더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배제시키면서 소실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 사람도 좌우에 항상 끝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주주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좌우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합한 사람들, 셀프 리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연령층이 아무래도 우측에서는 더 젊고,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뉴질랜드도 다 자발적이고. 근데 좌측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그림을 봤을 때도 매출이 항상 좌측이 컸어도 제 머릿속으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센터가 없었을 때도 우측이 더 나중에 커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맞잖아요. 근데 항상 송영빈 총장님도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진수민 본부장님 산하는 지금은 내가 소실적이지만 앞으로 이쪽이 더 커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짐이 바뀌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송영빈 총장님도 대실적이 완전 컸었어가지고 한쪽으로만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저희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막 송기성 국장님도 잘하죠. 엄마도 잘하죠. 저도 잘하죠. 막 류덕성 국장님도 잘하죠. 막 박별 팀장, 김영태 너무 다 잘하는 막 셀프 리더들이 막 나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송영배 총장님도 이제 이 조짐이 꺾이니까 대실적하기 바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원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보도를 계속 그리면요.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멤버십이 그 회원수가 이렇게 계보도가 가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쪽이 대실적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요. 그리고 매출로 좌우를 봤을 때도 좌우가 좌측이 잠시만요. 여기 끄고 끄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위 매출이 보통은요 그 매출이 계속 안 떨어져요. 왜? 기본적인 사업자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요. 내 매출이 고정적으로 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서 빨리 밑을 찾아내서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매출의 기존을 계속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걸 본 다음에 어떤 걸 볼까요? 내 파트너 걸 봐야 됩니다. 그럼 내 파트너 걸 누굴 봐야 되냐? 내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타는 사람들의 매출표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름에 30만 포인트 이상 하신 분들이 진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머릿속에 매뉴얼로 봤을 때는 30만 포인트를 해야지 나도 쓰고 전달하고 맞춰 먹기도 하고 맞춰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에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1차 나부터 보름에 30만 포인트 이상 쓴다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5명 만들면 여러분 세미 판매사예요. 그러면 한 달에 연금성 소득 100만 원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럼 그 1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30만 포인트를 써라 이거예요. 나도 쓰고 전달하면서 하면 그게 전달이 되는데요.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청정지역이고, 이제 한국 제품이 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요. 너무 싸잖아요. 그리고 제품도 좋고 중국산 쓰다가 한국산 쓰면 너무 국산 쓰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소비자들도요, 기본 30만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그 베스트 키트 같은 거 있죠. 그 베스트 키트를 본인이 그냥 30만 포인트를 에이전트를 그냥 사버리는 거. 왜? 너무 싸고 좋고 그리고 전달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일샵 하시는 분, 헤어 미용실 하시는 분, 마사지샵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조금 소장용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이제 그 가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30만 포인트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그냥 오토가 되더라 이거예요. 정혜진 사장님이 그냥 오토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맨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저를 복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복제가 됐을 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대박 나겠다를 생각해봤을 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망하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사업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 같은 애 있으면 진짜 하나하나만 나오면 끝나는데? 그랬는데 나보다 더 플러스가 된 저 플러스 엄마를 플러스 진화가 된 거예요. 최진아, 진수민이 합작된 정혜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직급을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매출이 밑에서 막 뉴질랜드까지 뜨고 이러니까 정혜진 사장님도 지금 좌우가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한쪽이 컸다가 혼자 하니까 막 힘들었어. 막 열심히 맞추느라 바빴는데 뉴질랜드 사람들 그냥 세미나 탄 사람 5명으로요. 좌우가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국장님 오늘 매출 뜬 거 보실래요? 이러면서 막 70만 포인트짜리 캡처해서 보내고 하루 매상이 70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합한 사람 하나하나 나오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가 아니고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멤버십에 가입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요. 그 코드 꼭 살리세요. 정혜진 사장님이 그 코드 살려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단하지 마시고요. 절대 누가 잘할지 몰라요. 지금 저는 정혜진 사장님을 가입한 게 정말 너무 잘했다. 나한테 한번 칭찬해줬고요. 그 코드를 정말 놓치지 않고 살려준 우리 진수민 본부장님한테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꾸준히 바쁜데도 문자 소통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비전 설명 아주 큰 조직을 끌 수 있는 최상수 본부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다 칭찬해드리고 아주 우리 패밀리 사업 아주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바쁜 와중에 진짜 이 세무 역할하느라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이렇게 국세청 그거 연락하고 이런 거 저 할 시간 없고 복잡하고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맨날 지시할 줄 알고 할 줄 모르는 우리 최진희 언니가 아주 잘해줘가지고요. 아주 우리 가족이 요즘은요 똘똘똘 뭉쳐가지고요 너무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이 나요. 이게 진짜 애터미는요 가족 사업이거든요. 이 가족이 여러분 보통 결혼하면요 자주 못 만나는데요. 저는 애터미 하면서요 얼마나 가족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맨날 소통하고 맨날 연락 오고 우리 언니도 전화가 없으면 전화 와가지고 바쁜가 봐 이러고 요즘에는 우리 조카까지도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모 뭐해 연락 오면서 여러분 옛날에 엄마가 쫄딱 망했을 땐 진짜 엄마 연락 오는 게 너무 싫었는데요. 이 애터미 하나로 가족이 똘똘 뭉쳐지고 만나는 게 즐거워지는 게 일이 어디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패밀리 사업이 정말 아빠도 정말 진짜 간암에 걸렸는데도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맨날 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암도 물리치는 게 뭐니 해도 이 희망 그리고 돈이 생긴다는 그 희망 그리고 막 신이 나면 그 암도 물리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제일 건강해지셨어요. 저희 엄마랑 저보다도 아빠가 더 신나갖고, 아빠의 그 진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3년 뒤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 했지? 그랬더니, 저희가 요즘에 어때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용 2마리여갖고요, 삐그덕삐그덕 싸웠는데요. 이제는 서로가 인정 모드로 다 바꿔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전체 큰 틀을 잘 잡아주시지, 우리 엄마는 조직 관리를 잘해주지, 엄마, 아빠가 서로 이제는 칭찬을 하니까요, 두 분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가족도 이제 다 끈끈해지니까 결국 여러분 뭐예요? 돈이 그리고 희망적인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가 안전하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 가족 간에도 이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요. 돈 때문에 힘들고 갑자기 돈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주고 힘들고 지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살인이 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맨날 회장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애터미도요.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시스템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상태로는요. 절대 성공 못해요. 저도 지금의 이제 애터미가 꾸준히 제가 변하려고 하고 애터미화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5년 전, 6년 전에서는 어땠어요? 그냥 자꾸 노래만 부르라고 막 그랬다고요. 오디션이나 봐, 미스트롯이나 나가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너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공이 좀 쌓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애터미에서 내공이 쌓여야 그 상대방도 나를 믿고 따라오지.
절대 여러분, 내 파트너, 잠재적인 긍정적인 소비자, 그리고 관심 있는 사업자가 나왔다 할 때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모르니까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보다 지적 수준이 그 뭔가 제압할 수 있는 게 없으면요, 그 상대방은요, 절대 여러분 밑에서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인재여도요, 그 인재가 알아들으면요, 탈퇴하고 다른 라인 가요. 더 좋은 라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희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는요, 정말 인재감을요 놓쳤어요. 센터까지 냈는 분도 팀장까지 되셨던 분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그 지적 수준이 그 상대방보다 벌써 항상 어떻게 했냐면 네네네 회장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파트너가 갑이 되고 스폰서가 을이 되니까요, 순간 착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이 확 대실적이 되니까 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는? 내 스폰서들이 나 거 다 처먹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갈등, 무시, 그 다음 스트레스, 막 싸움, 이런 식으로 삐그덕삐그덕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떠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험들을 다 겪으면서, 저희 아빠도 예전에는 경험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촉을 다 빨랐죠. 그 타고나는 게 있다니까요. 그 타고난 끼는 있는데, 이 촉도 빠르고, 이런 사업 촉은 빠른데, 애터미 화가 안 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했던, 시스템을 잘 탔던 분한테, 똑같은 얘기 못 듣냐고.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9명씩 데리고 다녔던 그 조직들이 쫘르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까요? 세미나 무조건 타셔야 된다고. 아빠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면요, 그거를 다시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 2년 또 걸려요. 그럼 내 열정이 어떻게 돼요? 또 식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자꾸 나아지는 사람, 애터미에서도 자꾸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똑같아지면 내 조직이 계속 안 바뀌어요. 그리고 조직이 자꾸 안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래 가사말을 다 들어보면요, 다 생활에 묻어날 거 진짜 맞아요.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진짜, 이제 나는 끝났겠지 하면서 안주하고, 또 스폰서라고 갑질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돈을 벌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회사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 버는 기술을 다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애터미의 단점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돈 버는 게 다 공짜다 보니까 그냥 이걸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보석 같은 걸. 아니, 가입비,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그냥 똑같이 쿠팡처럼 내가 필요한 거 아이디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거고. 아이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원번호가 아이디여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문하고, 포인트 받고, 나만 포인트 누적되는 게 아니라, 내 모르는 고객도 내 고객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지고, 글로벌 원서버 원코드고, 아이고, 이렇게 한 발 쉬운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본. 그냥 내가 돈 없으면 몸으로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본 있어. 그러면 몸과 뛰면서 자본까지 투자하면 더 커지겠죠? 대가의 지불까지 하면요, 여러분, 확실히 조직이 커집니다. 저는 애텀의 이제 비전을 정확히 알고, 이젠 자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가의 지불을 아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센터를 확 키워버리거든요. 저는 아무나 키우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그 사람을 믿질 않아요. 왜냐면 저도 너무 순수했어가지고 믿었더니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자꾸 드니까 쩐다 그러죠. 자꾸 이 순수한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저도 당하다 보니까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적 성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 밑에 누군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아무리 인재여도. 그래서 그 사람 누군가 인재가 나왔을 때 빨리 그 밑에를 찾아내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가 나온 거는 정말 저처럼 투자가 직접 들어간 유일하게 유자본이기 때문에 정말 결단하고 정말 한마음 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대가의 지불을 제대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내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그럼 빨리 센터를 내야지가 아니라, 센터는 아무나 안 내줘요, 여러분. 그럼 센터 내야지가 아니라, 센터 내고 싶다고 내줘요? 안 내줘요, 본사에서. 오토 판매사 이상 되셔야 센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샵앤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 센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파트너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저도 처음에 센터가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윤보영 원장님이 80평짜리 마사지 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센터라고 생각하면서 원장님한테 매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부터 먼저 애터미 하세요 하면 했을까요? 안 했죠. 처음에 가랑비 옷 젖듯이 마사지 시작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마사지를 왜 그 방학까지 갔겠어요. 1시간 거리를. 이거 집 앞에도 많은데 왜? 나는 원장님을 머릿속에 아주 큰 내 왼팔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마사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원영 팀장님이랑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슬슬 얘기를 했죠. 원장님, 여기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제가 부업으로 돈 되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 원장 입장에서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오는 손님인데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부업으로 돈이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돈을 좋아하지만 이 열심히 그 사업에 그 돈을 이렇게 악착같이 진짜 그 뭐랄까요? 가장이신 분인 거예요. 가장이다 보니까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이 돈이 되게 오신 분들 제가 설명해서 원장이 좌우에 달아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는데 복잡한 거 싫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랑비 옷 젖듯이 해야 돼요. 원래는 복잡한 거 싫어도 원래 복잡한 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원장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아유, 아니. 이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복잡한 거 다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동식 칠판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센터에 탁 이동식 놓으면서 좌측에 가입시키고 우측에 가입시킬 때마다 원장님의 좌측에 가입했습니다. 원장님의 우측에 가입했습니다. 막 그림을 그렸더니 어때요? 원장님이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6만 원 받게 되고 14만 원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툭 던졌죠. 원장님, 세미나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종로 세미나 모셔가고 석세스 세미나 모셔가고.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좀이 쑤셔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같은 한마음 한방향 센터장님의 팀장이시니까요. 지금은 파트너분이 저희가 석세스를 모셔갔는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시간을 잘못 착각해서 5시에 끝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초보 사업자분들은 차를 끌고 안 가고 제 차로 데려가요. 왜? 차가 있으면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제 차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같이 갔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도 옛날에는 그냥 빨리 가자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 한 방에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은 이제 회장님 강의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장님 생각하면 어때요? 한 10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랬는데 막 1시간을 회장님이 강의하시니까 아이고 막 어머니 얘기 나왔네. 아이고 막 옛날 나왔네 이러면서 계속 가자 그러셨나 봐요. 막 차가 막힐 거라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팀장이 와서 어떻게 가자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빨리 원장님이 빨리 붙잡고 있으라고 안 된다고 여기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딱 듣게 했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는 말. 내가 그때 차가 있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차가 없어서 이거를 끝까지 듣게 되니까 이 비전을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 다음에 석세스 갈 때는 가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제는 이 비전을 알아들으시고 재미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이제 직업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30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 이제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뭐라 하냐면 이젠 가자는 소리 안 하지. 이제 이렇게 바뀌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힘든데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요. 재밌어지고 이 문화가 그 결국 뭐냐면 희망이 그 안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저희가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엄마는 20억을 까먹으셨거든요. 근데 회생시청 강화했고 이제는 불과 이제 한 2년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예 빚에서 해방되시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지금 60대인데 지금 만약 애터미가 아니었으면요. 어디서 그런 빚을 갚아요? 그쵸? 저는 항상 빚이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걸로 빚 못 갚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애터미로 빚 갚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박민영 단장님이랑 같이 이제 그 무대에 섰을 때 한 차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빚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딱 그러더라고요. 나도 크라운 마스터 때 내 빚 싹 다 갚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애터미로요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이덕호 총단장님도 정말 집 망해서 부부 신용불량자에다가 완전 비닐 하우스에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거기, 파크리오 아파트 그 집값이요, 30억이요, 30억. 그때 15억인가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돈 벌고, 아들도 거기 살고, 여동생도 거기 살고요. 이제는요, 아이고, 비닐하우스가 뭐야. 이제는 최고 좋은 송파 아파트에 그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패밀리 가족들이 다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실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3년 후, 5년 후는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애터미가 확 책임져 줄 거니까요, 그 끈 놓지 마시고, 그리고 이 시스템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게요,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정혜진 사장님이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됐던 이유는요, 저랑 똑같아요. 하루에도 한 3-4번 상담해요. 정말. 저도 하루에 정말 3-4번 상담하거든요. 근데 정혜진 사장님이 저를 그대로 복제하니까요, 빠르잖아요. 저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줄여주면서 그거를 빨리 다이렉트로 노하우를 빨리 그걸 알려주니까 더 빠르니까요,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돼버리시잖아요. 지금은요, 아니, 그냥 매출로 오토면요, 여러분 1,000만 원의 매출이 자발적으로 뜬 거예요. 지금 1,000만 원의 매출을 혼자 어떻게 띄어요? 보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름 동안 아이고 좌측에 센터 나와 우측에 뉴질랜드 사람들 사업자만 5명 나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역대 아주 제가 더 비전을 보잖아요. 아이고 내 파트너들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주가 입지도 좋았고요. 상권도 좋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정혜진 사장님이 이 서비스업에 맞게 사람들한테 너무 잘했고, 그리고 또 스폰서도 잘 만난 그 삼박자가 잘 만나서 그 운대까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혜진 사장님이 요즘 나날이 지금 사업 폭발이거든요. 우리 또 사장님까지 들어오셨네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미친 광기 집단에 정말 양쪽에 줄줄 나오면요. 이게 배가로 늘어나면서 폭발하거든요. 우리 정혜진 사장님의 스킬 노하우 잠깐 어떻게 이렇게 퍼졌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맨날 뉴질랜드 가서 키운다 그랬어요. 근데 총단장님도 아유 뉴질랜드에서 하지 말고 한국에서 해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혜진 사장님이 생생하게 꿈꾸니까요. 뉴질랜드 가지 않아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커지면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뉴질랜드 정혜진 사장님이 생생하게 꿈을 꾸니까 나도 처음에는 무슨 뉴질랜드 이랬는데 뉴질랜드 갑시다 이제 이게 되면서 총단장님한테도 뉴질랜드가 대박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상담이 여러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했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적합한 사람이 거기에 또 그 살았고 거기에 했고 거기 지인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또 나왔고 그러니까 딱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청정지역이라 공장이 없어서 뉴질랜드는 잘 된다. 이렇게 바뀌셨습니다.